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난민대체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일반 국민들, 회원들을 지금 길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 정부가 참 원망스럽고요.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저희 할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먼저 하겠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에게 영주권 부여하라니 법무부는 즉각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법 체류자 추방, 자국민 보호를 외치는 난민대체 국민행동입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신 난민대체 국민행동 다문화정책관대 국민을 위한 행동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일반 국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3일 헤럴드 경제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의 영주권 부여 검토. 법무부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어 귀국하지 못하는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까지 보충적 난민 보호 범위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에서 영주권, 귀화를 포함한 다른 체류자 지위로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 및 허용한다면 그 변경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도적 체류자 자격 부여 기준 및 사유 종료 시 처리 기준을 연구한다. 또 주요 국가들의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취업, 노동, 건강, 보건, 가족 결합, 사회 보장 등 처우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등 사례도 살핀다. 보충적 난민 보호 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발행한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말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 사람 484명 중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말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 및 처우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실무 담당자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또 외국의 경우 보충적 지위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다. 이들의 사례는 어떠한지 검토하는 차원이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헌 청원합니다. 2019년 예멘인 552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인들과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1만 4,875명이 여기에 동의했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난민 심사 절차를 두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똑같이 이래도 한국인 더 벌어. 난민 아닌 인도적 체류자. 이들은 모두 난민이 됐을까?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허가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2019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들의 생활상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59,674명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이 중 96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14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 난민 아닌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 체류자 취업할 수는 있지만 보호 못 받기도.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이 안 되지만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생명,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해 부족, 취업 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 39명 중 32명은 설치, 정비, 생산직부터
공사, 미용, 숙박, 음식, 청소업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제주 예멘인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 똑같이 일해도 한국이 더 벌어. 난민 아닌 인도적 체류자 19명은 별탈 없이 취업 허가도 받았는데 14명은 G1 비자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G1 비자는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인도적 체류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이런 상황을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2018년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G1 비자 갖고 공장에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퇴짜를 받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체류 허가를 받을 때마다 사업주 눈치가 보인다거나 취업 허가 비자 말고 수수료가 비싸는 사람도 있었다. 직종 제한에 근무 시간 길고 월급 적어 인도적 체류자 취업이 안 되는 직종도 있다. 7월 정부는 내국인 취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의 건설업 취업을 막았다. 인도적 체류자 30대 남성 A씨는 이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30대 여성 B씨는 영어 과외가 취업 제한 직종인지 몰라 뿌려둔 과외 전단을 다시 다 뗐다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은 길고 월급은 한국 사람보다 적었다. 건설, 생산직에서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주 6일 근무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한 명만 주 40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로 벌었다. 월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휴일 없이 하루에 13시간 일했다고 답했다. 또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도 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근로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불만이라고 했다. 건강, 상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 난민 인정률은 6.7%입니다. 20년간 외국인 7,735명이 난민 심사를 받았고 이 중 5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준용되는 난민 인정 요건 때문이다.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나 인종,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난민으로 인정해집니다. 시리아처럼 내전 때문에 고국을 떠났다 해도 자신에게 직접 박해가 가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비율을 합해 난민 보호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율은 난민 인정률 6.7%와 인도적 체류자 11.3%를 합친 18.1%입니다. 난민 인정률이 낮다고 하나 실제 인도적 체류자의 비율까지 계산하면 2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강제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의 폭은 난민 인정자와 대비될 정도로 좁다. 체류 자격이 난민 인정자는 거주 비자 F2를 받는다. 난민이 돼야 했던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3년마다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도 자유롭고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이른바 가족 결합이 가능하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가족들에게 방문 동거라는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게 가족 결합이다. 결론은 그 한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외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들은 임시 체류형 비자인 G1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이 진행되거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일신상의 문제가 풀릴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체류 기간은 1년인데 국내를 못 떠나면 여전히 무기한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기준 난민 신청자 4만 5천 명, 불법 체류자 36만 명, 체류 외국인 200만 명, 2020년 기준 불법 체류자는 38만 명이 넘어섰으며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금 그들에게 영주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아니므로 즉각 돌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자 연장을 해주며 머물게 하고 있고 이제는 국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난민들과 비교하며 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체류자들의 취업, 노동, 정보, 접근, 행정적 조치, 가족, 아동, 건강, 사회보장, 영주, 귀화, 체류 자격 등 고충적 보호 문제 개선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2012년에 들어온 인도인이 아직까지 인도적 체류자로 머물고 있으며 시리아에서 온 인도적 체류자들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대통령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불만.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이 더 벌어. 인도적 체류자들이 단순 노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일한다.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불만이라니 이제는 사업주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 날 올 것이다. 인도적
영주권을 준다고 하니 5년 후에는 지방선거 투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대림동, 수원역 인근처럼 또 다른 세력화를 만들어 대한민국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며 정치인들은 또 다른 유권자인 이들을 포섭하려고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표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진 대한민국에서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고 건설업, 식당, 공장, 간병인 등 일반 국민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의 잠식당하여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할 형편이다. 저임금, 노동, 생산, 직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 체류자 38만 명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방하라! 정치인들은 외국인 먼저가 아닌 자국민 역차별하는 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라!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비자갱신을 불허하고 즉각 추방하라! 감사합니다.